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대우조선 해양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설계, 생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부문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1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충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전은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령고용센터 전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채용 소식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주식회사 백제입니다. 이 회사는 떡 및 면류 제조업체로 이번에 생산직 직원 15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제면, 중수, 포장 라인 업무이며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평일 초과 근로가 1에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지금 10,000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수속기간 3개월 이후부터 연 120% 상여가 지급됩니다. 봉이 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차량 유지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홍성 소재기업 주식회사 백제에서 제면 중숙 포장 라인 업무를 담당할 생산직 직원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이상으로 수습기간 3개월 이후부터 연상여 120%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이어 준비한 소식은 충남 보령시 대천동 소재 보령 shipping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해상 운송업체로 이번에 사무직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외국적 선박의 해운 대리점 업무로 업무 특성상 발전소 및 현장 외근 업무가 있으며 영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직 후 상용직 전환 검토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3,300에서 3,800만 원으로 상여 100%가 별도 지급됩니다. 봉이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교육비, 자녀 학자금,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및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령 쇼핑 주식회사에서 사무직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적 선박의 해운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고용 형태는 3개월 계약직 후 상용직 전환 검토됩니다. 지금까지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은아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 지역 채용 소식 만나봅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구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주 먼저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주식회사 투고지스입니다. 이 업체는 CJ 제일제당 내에 위치하며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번에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1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인근 거주자, 3교대 가능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생산 출하 제품을 3톤 지게차로 운전하는 출하 관리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4조 3교대입니다.
교대 근무는 있으나 업무 숙련도에 따라 투입 예정이고 주말 특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거나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팀 032-460-475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투고지스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1년 이상 필요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4조 3교대라고 하네요. 연봉은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KSP 스틸입니다. 이 업체는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철강, 금속, 제조, 도소매 업체로 이번에 선반, 밀링 경력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5년 이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용접 가능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직무 내용은 스테인리스 냉간 압연 가공 시 선반, 밀링을 담당하는 업무이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수준으로 면접 시 경력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일식 및 기숙사,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이메일 또는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으로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KSP 스틸에서 선반 밀링 경력 직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5년 이상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 일식 및 기숙사, 자녀 학자금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진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갈아타겠습니다. 톡톡!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은희의 노동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시간이잖아요. 오늘은 이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한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은희쌤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형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프리랜서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출근을 하고 막 퇴근을 하고 그 시간만 하더라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지옥철도 한몫하고. 근데 네. 이제 이런 업무를 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뭔가 딱 없애버리는 정말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네. 저는 사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 왜냐면 저는 효율을 되게 추구하는 편이어서. 예.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막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사장님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장님으로서 예. 우선 이게 저도 이제 강사고 이제 저의 소속된 직원분도 이제 강사이신데 네. 이게 뭐 하루 일과 시간이 예를 들어 뭐 3시간, 6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6시간 하고 동안 있는지. 실제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뭔가 매일매일 결과치를 보고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네. 이 사람이 실제로 6시간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1명, 2명 정도면 고용하는 그런 케이스지만 네. 이게 직원이 정말 많고 규모가 되게 큰 곳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기준으로는 재택근무를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곳들은 거의 이게 코로나 때 거의 웬만하면 다 재택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제 다 회수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가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음. 집에서 일하는 건 사실 고용주를 빼고는 환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같이 일하면서 팀에서 얻는 그런 시너지도 있으니까 지금의 이 같이 일하는 형태가 좀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가 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응답자의 40%가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현재 사무실 출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0%였습니다. 사무실 출근자 가운데 78%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됐다고 해요. 78%면 꽤나 많은 비중인 것 같은데 집에서 일하다가 다시 회사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게 가장 불편할까요? 우선 뭐 불편하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얼굴도 보고 소통도 네. 잘 되고 동료들이랑 뭐 밥도 같이 먹고 네. 좋은 점이 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뭔가 딱 깔끔하게 딱 시스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괜찮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이 오너의 입장 말고 개인적인 음. 입장에서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제가 오너의 입장이랑 네.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랑 너무 극강에 반대여가지고 사실 재택근무를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죠. 일단은 집에서 일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막 술을 먹고 예를 들어 늦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9시 출근이야. 그러면은 한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옷 입고 샤워하고 막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막 숙취 머리 아픈데 이제 빨리 막 지하철에서 막 마시고. 그쵸.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9시에 딱 출근을 하는 그런 개념이면 예. 집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9시 출근이니까 일단 한 8시 50분쯤 알람을 맞춰놓고 하고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로그인 딱 하고 예. 일단 체크인 딱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회사실 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빵 하나 물고 커피 이제 마시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그 여유. 그러면은 매일이 주말일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예.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택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뭐 야근을 하더라도 워라밸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6시에 퇴근인데 네. 재택이 아닌 경우에는 6시에 퇴근하고 나서 지옥철을 견디고 막 어째저째 해서 막 오면 막 8시고 막 피곤해가지고 눕고 이럴 텐데 일단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야근이 어렵지가 않죠. 아예 30분 뭐 까짓 거 더 하지. 네. 6시에 끝내나 6시 반에 끝내나 똑같으니까. 네. 그런 여유들이 있죠. 사실. 그러면은 30분 뭐 조금 이따가 더 하지 하면서 좀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업무 효율이요. 업무 효율은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네. 업무 효율 엄청나죠. 그냥 완전 집중해서 막 사람들 시선 의식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업무의 기한이 굉장히 널널하거나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있어서는 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죠. 맞아요, 다음에 해야지 맞아요. 이러면서. 제가 맞아요.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업무 효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응답자에게 업무 효율이 실제로 높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높음이 9.6%, 대체로 높음이 35.3%, 대체로 낮음이 48.8%.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낮음이 6.3%로 과반수가, 즉 55.1%가 업무 효율이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미루기도 하고 좀 대강대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걸어놓고 좀 샤워도 하고 이렇게 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집에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걸까요? 이런 결과는? 그쵸. 우리 가연 씨도 만약에 집에서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그러면 제가 그런 그 어. 친구들이 다 재택근무를 할 때 음, 뒤에 음. 이제 집에다 크로마키 배경을 설치하는 그쵸. 상상만 해봤는데 네. 와, 진짜 편하겠다 생각을 그쵸.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다 이제 원피스로 다 네. 갇혀 있고 네. 아래는 그냥 맨발로. 네, 맨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네, 그럴 수도 발가락. 있겠다 이런 생각 그쵸. 많이 했었어요. 좀 부럽다 하기도 하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그쵸. 하고요. 미래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마인드 세팅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네. 그냥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용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용산에 그 맛집이 되게 많잖아요. 예. 돼지고기집이 되게 엄청 많이 줄을 서야 하는 돼지고기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글자. 그쵸, 네. 두 글자.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나서 그냥 아침에 이제 하고 대기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온통 점심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굉장히 자율적이다 보니까 원래는 그 시간에 정말 업무에 확 투입돼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시간에 네. 다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갑자기 이제 막 밥도 줘야 되고 예. 식물에 물도 줘야 되고 아. 갑자기 좀 출출하면 뭐 한번 라면을 끓여 먹어볼까? 이게 가능하니까 업무를 할 때 정말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요즘 취준생분들 기준으로는 순공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순수 공부 시간. 그래서 딱 그 타이머 딱 켜놓고 그쵸. 딱 나오면 끄고 약간 그쵸. 그게 약간 자리에 앉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 앉아서 딴짓할 수 있잖아요. 네. 유튜브 보고. 그래서 안 돼. 요즘은 이제 순공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공기업에 가려면 순공 하루 평균 9시간씩 해야 된다. 그 말인즉 네. 앉아있는 시간은 한 12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12시간 앉아있을 때 그렇게 절박한 취준생 분들도 사실 70%밖에 집중을 못 하는데 직장인들은 10시간 앉아있으면 뭐 실제로 근무 시간을 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업무에 막 집중을 하는 시간이 4시간 될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더 신경 쓰고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만 집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좀 없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 순공처럼 순일 시간도 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설문조사 대상자들도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이 낮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조금 약간 좀 나태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방송국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그 패널분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와닿진 않았는데 재택근무가 진짜 좋기는 한가 봐요. 너무 좋죠. 이 재택근무 여부가 또 이직하는데 큰 고려사항이 된다고도 해요. 제가 그저께 다른 코너를 통해서 또 이 사실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재택근무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 시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여부가 입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우 클 것 16.4%, 대체로 클 것 41.6%, 대체로 적을 것이 34.4%, 매우 적을 것이 7.5%로 과반수가 58%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현재 재택근무 중인 응답자의 70.3%는 회사에서 현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택근무는 코로나19가 좀 잦아들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좀 취소되고 좀 축소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추이가 전망이 궁금해요. 우선 제가 지금 여러 기업들을 보면 네. 뭐 뉴스를 엄청 많이 장식하기도 했었는데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IT 플랫폼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네. 재택근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영업이라던가 네. 뭐 서비스 직군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돼요. 아. 공간 분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저 쌤 만나러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도 사실 공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근로자들인 네. 거잖아요. 캠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 작은 셀프 케어.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업, 뭐 고객사를 대상으로 내가 영업을 하고 설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IT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제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택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풀타임 재택근무를 하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근로자들이 이미 맛본 거예요. 이미 재택의 맛을 봐버렸다. 달콤함. 아, 혹시 스테비아 너무- 토마토 드셔보셨어요? 엄청 달더라고요. 그거 먹고 나서 일반 토마토 먹으면 어떤가요? 절대 못 먹습니다. 못 먹죠. 무조건 엄마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쵸? 물어보게 안 되는. 먹죠. 그렇죠. 아, 네. 정말 목이 마르지 않고서는 네. 토마토를 먹질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근로자분들이 워낙 이제 재택을 원하시니까 아예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뭐 3일, 2일, 뭐 2일, 3일 이런 식으로 선택형 재택근무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맨날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출근을 하면 뭔가 힘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뭔가 절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마저도 기업들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일단 기본적인 대기업들은 최근 이제 면접 시스템도 정말 많이 바뀐 게 1차는 화상으로 보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GSAT는 다 온라인으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재택이나 온라인을 하면서 생기는 장점들이 회사 입장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간 임대료라던가 네, 여러 가지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재택 시스템이 뭐 완전 더 확장될 수 있을지는 뭐 다 제2의 코로나가 생기지 않는 한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같이 합쳐서 뭐 이틀은 재택, 뭐 3일은 출근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막 맞아요. 주요 거점 지역마다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집이 용산인데 용산 근처에는 공유 오피스 가가지고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던가 이런 네. 건 또 집이랑 공간 분리가 되지만 집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시장이 조금 괜찮죠.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나태해지니 네.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주 목적이면 네. 여러 가지 지사가 있겠죠.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직원분들이랑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면 뭔가 집에서 하면 좀 그러니 네. 가능하면 집 근처에 있는 공유 오피스로 가라라고 말을 해서 이제 하는 편인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일단 좀 제일 최상의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온라인으로 말하는 거랑 실제 만나서 말을 하는 거랑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워낙 사무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출근을 해서 자리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네. 일부 기업에서 한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에는 휴식 공간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사원은 원래 부장님 옆자리 뭐 이런 게 되게 있잖아요. 그 약간 암묵적으로 그쵸. 신입사원은 부장님 옆자리로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멀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근데 뭐 다른 날은 내가 부장님이랑 소통을 할 일이 많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장님 옆자리.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 오피스의 그런 개념들이 계속 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공유 오피스라던가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로 간다거나 이런 개념들도 앞으로는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다른 절충안, 공유 오피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그냥 재택근무하면 나태해진다라는 그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이 이미 생겨버렸잖아요. 맞아요. 인사고과나 사람의 평가에도 좀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사고과 평가 시스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IT 쪽에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화두로서 열심히 던지고 있는 부분일 텐데 그쪽에서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개발자분들이라던가 이런 경우들은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그날의 어떤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반 사무직들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제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래서 저는 다른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주요하게 해야 할 업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를 수행을 했는지 업무 성과를 뭔가 평가를 할 수 있거나 뭐 기록을 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네. 재택근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음.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집에서 업무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계속 자동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네. 집중해서 발등이 네. 불 떨어졌으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죠.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음성이라던가 네. 뭐 이런 녹음 시스템이라던가 뭐 보고 체계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IT로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 스테비아 토마토처럼 이 달콤한 재택근무 이제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것 같은데 끝으로 재택근무를 못하고 출근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자, 오늘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 월화수목금금금 오늘은 예. 금요일입니다. 아, 예. 오늘 출근을 하시면 이틀을 쉬실 수 있고요. 너무 행복한 뉴스.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동절, 날, 네, 노동절. 근로자의 날. 예, 3일이나 쉬실 수 있습니다. 메이데이. 그렇죠. 예. 그리고 5월은 생각보다 쉬는 날이 많습니다. 맞아요. 공휴일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때문에 다음 주는 화수목만 출근을 하시면 되는 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와.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지금 멀리서 예.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환호성, 뭐 그 예. 풍악이 울리네요, 그렇죠? 네, 지금 노동이랑 굉장히 잘 맞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편하게 아, 회사에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네. 기분 좋게 업무를 하시고 다음 주는 3일만 출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겁게 업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소식 들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은희의 노동견 시간이었습니다.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